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던 인터뷰가 왔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뭐 진보, 보수, 청년, 장론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이 많지 않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 모두 무릎을 치면서 야, 맞다, 그렇지, 이분이지 하실 만한 어르신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볼까요?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통으로 득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뻔뻔하게 그냥 듣겠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좀 설렜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야, 오늘 드디어 뵙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구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1935년생. 예, 그러면 올해 연세가 85인가요? 인터뷰를 철다운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다구니가 없으세요 아직도? 예, 없어요. 일단 그럼 이 질문부터. 85 어르신이 나오셨으니까 나이 먹는다는 거는 뭡니까?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뜻이. 점점 뻔뻔하고 염치 없이 비열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삶의 지혜가 조금씩 쌓여서 예. 정말 사람들한테 전부 좀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나이라는 게 정말 천인천상으로 다 다르죠. 천인천상으로 만인만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순간순간 사는 데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지금 철다구니가 없다 이러시니까 이제 청취자 잼마님이 아이고 85세 철없는 어르신이십니까? 이러고 참말입니다. 진송님은 존경의 인물이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의 프로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중앙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의 KBS죠. PD로 입사. 무슨 PD로 입사하셨어요? 드라마 연출. 드라마 세상에 그 시절에 드라마 PD로 입사. 하지만 군사 정권의 부당한 방송 제작 지시에 불만을 품고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친의 탄광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24개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고 모은 돈을 박정희, 전두환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받은 사람, 또 해직 기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모두 쓰고 학교의 이사장으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신, 지금까지 쭉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아니, 우선 그 시절에 어떻게 PD? 그러니까 PD라는 게 지금의 PD하고 그때 위상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KBS 딴따라입니다. 딴따라. 그때는 이제 딴따라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마 하던 그 시절에 방송국 국장도 당신 정말 할 거요 하고 왜 이래 구두 면접에서 묻더라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어떻게 드라마 PD로 들어가셨어요? 나는 원래 배우가 지망이어서 철학과를 간 겁니다. 배우 지망인데 왜 철학과를 가셨어요? 잔소리 안 할 때가 철학과니까. 그래서 KBS PD 갔다가 왜 또 그만두셨어요? 정말 그 군사 독재가 날뛸 때니까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 틀림없죠. 방송 금열 없이 막바로 내가 배우라면 미친 체하고 할 소리 해버리겠는데 연출자로서는 딴 사람까지 걸려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만 잡혀가면 좋은데 옳은 소리 했다 다른 사람까지 잡혀가니까. 다 잡혀가니까 관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두셨어요. 3개월 만에. 그래도 다행인 건 부친이 부자셨어요. 아직은 부자가 아닙니다. 인수한 게 아니고요. 소작인이에요. 광업 소작인. 석탄 광업 소작인을 덕대라 그럽니다. 일본 말로. 아니 근데 소작인이란 소리를. 소작인이셨는데 어떻게 그 탄광 사업으로 1970년에는 개인 소득 순위 전국 2위까지 가셨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잘한 거죠. 부친이 부자였다기보다는 원래는 부자였는데 또 거지가 돼서 소작인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부자셨다가 그지가 되셨는데 예, 예. 선생님이 사표 내고 가서 그걸 또 살리셨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침이 많았어요. 지금 많잖아요. 예. 최영국 이사장이 그 탄광 사업을 물려받아서 1970년에는 개인소득 전국 2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10위 안에 든 게 한 5번 되셨어요. 예. 보니까. 예.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만져보신 분이신데. 좀 끔찍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석탄 산업이 그랬어요. 별 기업이 없을 때. 여기서 질문 하나. 돈이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딴 존재하고는 좀 달라요. 밥은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 때는 영 맛이 없어요. 잘 못 먹고 기적기적해요. 천하의 진미도. 예. 더구나 세 그릇째 되면 더 하겠죠. 근데 돈은 좀 하나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 되고 두 덩어리가 세 덩어리면 점점 더 재밌어요. 대단한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예, 아주 마약이에요. 권력도 그럴 겁니다. 어허. 돈하고 권력이 대단히 닮아 있는데요. 예. 이것들은 암만 많아도 물리질 않아요. 어허.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마력이 생깁니다. 더 갖고 싶고 예. 가지면 예. 가질수록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게 그래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뭐예요? 필요할 뿐이지 그게 좋은 것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갖는 성질로 만들어놨어. 남과 함께 하지 못해. 한정적인 재화죠. 내가 가지면 남은 없어. 남은 없어. 그런 성질을 어떻게든지 함께 공유로 가야지. 이걸 혼자 벌기 시작한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쟁에 이기는 거고 그 그렇죠. 교육을 하고 있고 예. 똑똑해져라 공부 잘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남한테 다 찍어 누르고 니 다 가져라 소리거든. 그렇죠. 권력이나 돈이나 똑같이. 아니 그러면 전국 2위의 부자까지 오르셨던 분이 어쩌다가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싹 정리하고 그 돈을 직원들과 나누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다 퍼주셨어요? 왜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꽤 그럴싸한데요. 사실은 내 주변에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고.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아니 특별한 일이 아닌 게 아닌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인데 그걸 왜 어떻게 나누셨어요? 그거는 그래도 문턱이라도 철학가 근처로 얼쩡거려 보면 그럴 건 아니거든. 혼자 가질 게 아니거든. 그거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혼자 가져봤자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에 미치는 거지. 아니 아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돈의 좋은 노예가 건가요? 된다. 그렇죠. 권력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되고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죠. 아 그게 돈에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나도 별 수 없구나죠. 이거 아닐 줄 알았더니 나도 역시 돈 잡고 생겨보니까 미쳐가네 하는 걸. 예. 설마 미치려고 자만심이 좀 있었는데 꼼짝없이 미쳐가. 설마 내가 미치려 했는데 예. 나도 미쳐가겠구나. 그래서 내려놓아야겠다.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예.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어디선가 이런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태도는 안 맞아요. 그냥 콱 잘라야지 우물우물 할 수가 없어. 우물우물하면 또 욕심이 생겨서 계속 끌려 들어가요. 가진 합리화로. 어디선가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걸 제가 봤는데 내가 전국 부자 2위에 오르고 막 10위 안에 5번 오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부자도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안 낸 거야라는 생각이 또 드셨다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2위 가거나 10등 이내 그렇게 여러 번 들쳐지는 않아요. 아예 장부를 안 해요. 부자들은. 예. 장부 안 하고 벌금 내는 게 더 싸요. 세금보다. 절세야. 장부 안 하면 벌금이 절세야. 횡령한 다음에 벌금 내는 게. 예? 장부를 안 했다가 되지. 횡령을 했다가 안 되고. 탈세. 예. 탈세도 아니야. 장부만 안 했다. 그냥 장부만 안 했다. 아주 그렇게 아주 묘하게 우리 법이 돼 있는 거죠. 그 부자 편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 베케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크시즘이 주장이 아니고 사실이란 걸 베케티가 증명을 했어요. 예. 국가 총 성장률보다 자본 성장률이 언제나 빨라요.
어느 나라에서나 빨라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돈 벌기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돈의 회의를 느끼시고 24개 계열사를 싹 정리해서 그 돈을 나누고 제 나눈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 뭐 이런 지인들한테 나눠주셨던데 뭐 방송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주변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거두신 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새해 벽두에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왜냐? 단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어제도 좀 크게 되고. 왜 웃으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친 사람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걸 그걸 뭘 정초부터 얘기 감으로 삼습니까? 그분은 치매는 아니고 이 전두환 씨가 치매신데. 심한 얘기죠. 정말. 그렇게 사람이란 건 균형감을 잃기도 한다는 좋은 예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불쌍한 사람의 정신병 얘기를 우리가 문제 삼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그게 불쌍한 겁니까? 불쌍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역할을 많이 한 그 사람의 부인인데 불쌍하다는 건 그런 사람한테는 쓰는 말 아닙니다. 예. 민중이 다 분노해서 때려 죽여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악행을 사람을 무수히 죽여놓고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건 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자꾸 분한 소리만 나가니까. 생방송에서 더 시간을 들이면 무슨 소리까지 할지 모르시겠어요. 균형감을 잃어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 드셨어요. 또 한도 없이. 갑자기 요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늙으면 뻔뻔해진다. 꼰대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평소에 거침없이 하셨더라고요. 잠깐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이분은 이 시대의 어르신 교육자로 존경받는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님이십니다. 올해 85이시고요. 늙으면 뻔뻔해진다. 선생님도 지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나이 드시고 계신데.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뻔뻔해지는 걸 알지요. 제가 아주 뻔뻔하죠. 이런 데 나와서 옳은 소린 체하고 말할 제비가 안 돼요. 돈 벌고 못된 짓 다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정권 밑에서 덜 저항했으니까 돈을 벌었고 덜 탈로 났으니까 나 유지한 거지. 저항해서 사표 내고 나오시고 저항해서 회사도 정리하고 하셨던 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꼰대 되지 말아라. 늙은 사람들이요. 뻔뻔해지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아 죽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워낙 험했습니다. 조선조 말만이 아니라 일제가 그랬고 일제 내내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게끔. 또 해방공간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해방된 지 그게 해방도 아니지만 5년 만에 동족상자는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그꼴로 하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나이 먹는 겁니다. 그때마다. 살인의 열로 안 되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 그걸 다 보내고도 또 뻔뻔하게 옳은 소리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게 전부 사실 가소로운 짓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지. 제발 나이 먹으면서 부끄러운 줄이라도 유지하고 살아야지. 지금 보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주 좀 뻔뻔한 노인분들이 보이세요? 아주 많죠. 정치계에 많고 부자 동네에 많죠. 부자 동네에 많고 정치판에도 많고. 정치판에는 어떤 사람들 보이세요? 힘 있는 판에 아주 많아요. 힘 있는 판에 많아요. 아까 지금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이제는 90이 멀지 않은 80객이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그렇죠. 거기도 80 다 돼갈 걸, 70대 후반일 걸. 근데 너무 뻔뻔해요. 정신없는, 그 정도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입을 열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뭐 힘 있는 사람 아니어도 꼰대라고 요새 흔히들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관한 갑질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한테도 갑질하는 게 돈 가진 아버지 하는 짓 아니에요? 젊은 꼰대도 보셨습니까? 젊은데 꼰대 같은 생각. 있어요. 별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따위로 길들고 그따위로 살고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마음대로 횡포하는 걸 예사롭게 하는 아주 비문명적인 야만적 사태이죠. 근데 그렇게 막 비이성적이고 아주 야만적으로까지 갑질하는 사람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우 저 사람 참 꼰대야.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우리한테 뭐 이런 사람들도 강요래.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다 정말 잘못 배우고 1등 해라 하다 보면 그 꼴 됩니다. 1등 해라 1등 해라. 예. 정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 예. 아, 그렇게 길들여온 거예요. 독재같이 하기 쉬우려고 이승만이 박정희 다. 지 독재하기 위해서 길들여 놓은 거니까. 우리도 그 어느새인가 꼰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젖어서. 그거 예사롭게 알게 되죠.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까 그럼? 있을 수가 있나요?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예. 그때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아, 참. 그게 독재가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죠. 지금 저는 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한 정답이란 세상에 없다. 살아보니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나도 길들어뜨려서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대학이랑 가면 되는 줄 알고. 서울대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따위로 살지. 근데 요새요 갈등이 많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대 갈등, 뭐 지역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요즘은 남녀 갈등도 심하고 이런 온갖 종류의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거는 변화가 너무 스피드가 빨라요. 아하. 시대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고 부의 증가가 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빠른 것과 갈등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빠르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무서운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빠르다는 것 자체가. 빠른 것 자체가 격돌입니다. 빠른 것 자체가 더구나 부가 빠르게 증가한다. 예. 완전히 이건 뭐 와글와글 거리는 거죠. 시장바닥 와글거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서로 가지려고 얘를 누르고 내가 가져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만 격돌하는 거죠. 경쟁만. 그럼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어차피 세상은 정답이 없는데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게 자꾸 싸워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또 좀 싸우긴 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죠. 서로 스포츠도 싸운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 어떤 그럴싸한 우리들의 서로 존중의 전제가 된 그런 아주 그런 경쟁. 예. 그야말로 그 평등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등한 페어 플레이는 예, 있어야 한다. 예. 예.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세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젊은 세대 토론은 있어야 하고 건강한 페어 플레이는 있어야지만 혐오는 아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가려주시니.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정말.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선생님 너무 솔직하시다. 이런 문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교육 이야기를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교육 이야기.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효암학원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 효암학원 지금 무슨 학교가 있죠, 선생님? 저기 시골 일개 업인 곳인데 이제는 시가 됐습니다마는 예. 아직도 농촌인 지역이죠. 예. 그 전혀 학교 다닐 기회가 없던 지역에 예. 이종률 선생이라고 아주 소중한 분이 계셨어요. 예. 박정희한테 완전히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분을 위해서 했던 학교인데 근데 예, 그 양반 이제 연세 자시고 나니까 제가 하게 된 물려받으신 건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양반 위해서 해드린 거죠. 아버지가 하시던 걸 또 이제 물려받아서. 아니 아예 그 양반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지만 별로 우리는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고 배우는 학교가 돼야 된다. 가르치는 학교지 교교가 아니니까 이름부터가 학교 아닙니까? 학교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배우는 데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가르쳐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 아주 중심이 다르죠. 배우게끔 하는 거죠. 배우고 싶게끔 하는데. 배우고 싶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지금의 자꾸 교육 가르치면 안 되죠.
지금의 교육 세뇌한다는 소리밖에 못 됩니까? 자꾸 가르치려 그러면. 아니, 요새 선생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지 요샘 드라마도 보시는지 저 모르겠는데 잘안 봐요. 요새는 잘 안 보세요. 드라마 PD 출신이신데. 비리 출신에서 더 안 봐요. 안 아주. 예, 미안합니다. 쓴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질이어서 안 봅니다. 광고만 해먹으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 같아서. PPL 너무 하니까. 아이, 그러면은 제가 이걸 경쟁력만 높이려고. 그러면 제가 이 드라마 못 보셨다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교육 현실 아주 적나라하게 무슨 학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스펙 따서 그걸로 학교 가는 대학 입시 전형이 있는데 별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담은 거거든요. 교육계에 오래 몸담아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교육 현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시고 제도는 어떻게 보시고? 정말로 우리네는 희한하게도 학교를 오래 댕기거나 높은 학교까지 댕길수록 빤빤하고 얌체 없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야가 빠지게 됩니다. 순박성은 아예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도 안 댕긴 사람이 어쩌다가 소박하지. 예. 초등학교도 몇 년만 댕기면 이미 소박하지 못합니다. 왜 학교가 그 꼴일까요? 경쟁만 시키니까 그렇게 되죠. 경쟁.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함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달겨들면 경쟁부터 시켜요. 싸워라. 네가 얘를 누르고 네가 올라가라. 부모가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학교한테 책임지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따위로 부모들이 원하는. 자기 자식들이 그 꼴 되기를 불쌍하지도 않은지.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얘가 뒤처져가지고 나중에 밥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부모는 그 걱정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자식보다는 확실히 구식 아닙니까? 예, 그쵸. 자식이 신식이지. 예. 신식의 세계를 구식의 세계가 가이드합니까? 이미 영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세상은 거기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미 바뀌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학부형 조금은 속여야 됩니다. 학부형 뭐 소개하신다고요? 조금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예. 왜요? 그 학교 가면 출세하거니 잘 되거니 하는데 그 출세 돼봤자 남의 앞집이다 그거 하지 마라. 느낌을 갖도록. 야 오늘 제가 뒤통수를 여러 대 맞는 기분인데 아이들이 더 신식인데 왜 옛날 것으로 가르치고 1등하라 공부하라 수학해라 영어해라 이러고 있느냐. 네. 진짜 번역기 바람에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선생님 번역기도 아세요? 영어 저 번역기 있는 구글 뭐 이런 번역기 있는 것까지 와 최연국 이사장님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요새 정치판에다가 한마디 좀 따끔한 소리 주십시오 이런 요청. 군사 독재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회 민주주의를 아끼고 채찍질 하고 합니다만은 예. 이 정도가 되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균이번성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인기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예. 완전히 이건 정말 사기당하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 하는 꼴이니까. 그렇게까지 깡패판이지 이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인기 가지고 사람 뽑고 그 사람들이 판을 망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은 뭡니까? 민중이 정치가보다 더 똑똑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민중이 더 똑똑합니다. 예. 힘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까 당하는 것뿐이지. 언제가 혼날 겁니다. 정치가들 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새해 해주고 싶은 말씀은 민중을 무서워해라. 글쎄요. 무서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개심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중이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남북 문제를 저렇게 처음 화해 가능성을 문 열어준 것 때문에 빨개란 소리까지 나오게 만드는 정치판입니다. 그건 정치판이 하는 소리지 민중이 어리석게 그따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판이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만듭니다. 빨갱이니 저거 뭐니 왜 북한하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왜 거. 퍼주느냐까지 말면 퍼준 적도 없는데 퍼주면 자기 자랑인데 줘야 된다라는 거지. 아직 퍼주지도 않았는데. 퍼주지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그렇게 정치판은 보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아우 저는 저 인사드리지 않고 이대로 쭉 좀 더 가고 싶긴 한데 덕담 안 하고 이런 말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 덕담하신 겁니다만 제가 삶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분야별로 여러 개 여쭙긴 했습니다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엔
10대 학생도 있을 거고 예. 20대 뭐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3, 40대 직장인도 있을 거고 주부도 계실 거고 중년, 장년층도 계실 거고 85세 살아보니 그것도 부자로도 살아보고 다 나눠주고도 살아보고 사표도 던져보고 다 해보니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지혜를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할 건 못 될 거고요. 이게 참 정말 그 배우고 산다는 게 학부모가 되지 말고 그냥 부모님들이 되시면 자기 자녀한테 그런 이상한 경쟁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그런 망상을 자꾸 자식한테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에 들고 살고 싶습니다. 예. 그거 믿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부모님께 던진 조언이시고 이렇게 살아야 후회가 좀 덜합니다라는 뭐 이런 그런데 얘기를 좀 주신다. 학생들 쪽에서는 예. 자기 집 가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가학을 끝까지 못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하. 상당히 훌륭한 학자나 예. 훌륭히 사고하는 그런 분들도 예. 자기 가학을 못 벗어나요. 음. 가학이란 건 아주 완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소단위 가족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니까 예. 예. 어떻게 하면 가학을 벗어나는가를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저는 이럴 때는 40도 젊은 사람이다. 50도 젊은 사람이다. 크게 생각해라. 어떻게 해든지 큰 가학에서 세상을 베라. 벗어나서 예. 인류 보편의 것이 뭔지를 조금씩은 자꾸 느낌을 갖도록 순박하게 그것도 교묘하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하.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 시절입니다. 그러면 크게 세상을 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정답이 세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뭔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각도로 바라본다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몸에 땀이 나고 몸이 괴로운 쪽으로 하면서 생각하는 쪽이 제일 믿을만 할 겁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기보다는 예. 책이나 읽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손발 움직거리고 몸 움직거리고 해서 예. 몸에서 땀이 나고 몸이 고달프게 하면서 하는 생각들. 그것이 되게 믿을 만한 생각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생각? 운동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뭐 어떻게 일하면서 생각하든지 운동하면서 생각하든지 그것도 여러 장면이죠. 뭔가 몸을 놀리지 않고 한 생각들은 별로 의미 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책상 앞에만 그럼 앉아 있지 말고 물론 책은 현장에 봐야죠. 가서 예. 현장에 가서 느끼고 체험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고민해라. 예. 책에서는 사실은 별로 힘 안 나옵니다. 꽤만 나옵니다. 꽤만 나. 오늘 야,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오늘 반전, 제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최영국 이사장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길. 너무 뻔뻔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한 번 새해 나아져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살아있으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잘들 삽시다. 아, 정말 울컥하네요.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